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블로그 게재와 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무단 도용이라 함은 저희와 협의 없이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적으시는 게 무단 도용이 됩니다. 이 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가장 핫 이슈 코로나19 백신과 주식시장이에요. 11월 9일 날 미국 언론을 통해서 제일 먼저 미국의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 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임상 3상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예방률이 90%란다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매우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그 뒤에 추가적인 이제 보도들을 보게 되면, 임상 3상 완료된 결과가 아니라 임상 3상 중간 결과란다. 그 뒤에 또 보도된 내용은 뉴욕타임스에서 의료과학계에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곧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금방 이제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안정성과 추가적인 2차, 3상 2차 테스트가 남아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 추이를 좀 봐야지 되고, 예방률 90%라는 것도 적용하는 표본 집단이 늘어나게 되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긍정론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또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도 코로나19 백신이 나온 것은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과학 기술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과정을 안정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장 초반에 격했었던 주식시장이 이제 장 막판으로, 장 마감으로 가게 되면서 진정 국면을 나타나게 됐어요. 이러한 내용 좀 오늘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여전히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진행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코로나19 수명 주기가 5,120만 명이 감염되는 국면이었는데 마지막 단계 쇠퇴기까지 와 있죠. 여기서 얘가 돌파될 것이냐 수그러들 것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존재하게 되죠. 바로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 중이라면 얘를 넘어서 2배수로 뚫리게 되는, 더 확산이 격해지게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감염 속도가 감속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얘가 어느 정도 여기 쇠퇴기 채널 여기서 진정세를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이러한 코로나19 감염 속도 지표를 아직도 어느 곳에서도 WHO에서든 존스 홉킨스에서건 어느 곳에서도 분석하지도 않고 대중에게 공유해 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매주 월요일마다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속도라는 지표를 산출해서 공유를 해오고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2020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멈춰섰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이와 같았어요. 4월에 미국, 유럽, 중동 등의 실물 경제가 코로나로 멈춰섰을 때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이와 같았어요. 현재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 중이지만 2월과 4월처럼 완전히 실물 경제를 멈춰 세울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부분 셧다운에서 완전 셧다운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WHO에서 집계한 코로나19 감염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한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아직 2월과 4월처럼 격한 상태가 아니고, 다시 표현하면 코로나19가 여전히 감염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가 부분 재가동이 일정 기간 누적해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다. 즉 실물 경제 개선세가 더 진행될 수 있을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월 9일 날 드디어 기다리던, 사실 이 기다리던이란 말도 좀 적절하지는 않죠. 뒤에서 이제 그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됐죠. 미국의 화이자라는 곳에서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90% 이상 효능이 1년 이상 지속된다는 이제 보도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말대로만 하게 되면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임상 3상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효능이 90%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뉴스를 접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의 반응이 좀
이와 같은 격한 분위기와는 좀 다르죠. 백신은 대중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에 의해 승인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했어요. 신뢰할 만한 충분한 효능을 가진 코로나19 백신이, 그것도 미국의 화이자, 선진국인 미국의 화이자에서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왜 바이든 당선인이 이와 같은 좀 뜨겁지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아직도 트럼프가 소송 중이라 대통령 당선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인지, 다른 뉴스도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왜 바이든이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 다른 뉴스도 보게 되면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대한민국의 뉴스가 되겠어요.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아니, 바이든도 그렇고 뉴욕타임스도 얼마나 유지될지 모른다? 90%가 넘는 효능을 갖춘 게 지금 임상 3상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었나?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죠. 도대체 이런 뜨겁지 못한 반응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다른 뉴스도 보게 되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YTN에서 다시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90% 예방률 90% 갖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이 코로나19 백신이 현재 최종 분석이 아닌 중간 분석, 임상 3상의 중간 분석의 1차 분석이 완료된 상황으로 2차 접종자 분석 결과가 나오는 11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아직 이 코로나19 종식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당장 상용화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될 시일이 더 남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격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추가적으로 이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은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냉장 보관이 돼야지 되고, 냉장 보관으로 들어가는 순간 매우 단기간 내에 접종을 맞춰야지 돼요. 장기간 보관이 되지가 않고, 매우 안타깝게도 미국의 대형 병원들조차 마이너스 70도씨로 보관하는 장비, 설비가 구축되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내일 출시가 되게 되더라도 일부 선진국의 국한적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얘가 나온다고 모든 지구상의 코로나19가 1, 2개월 내에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학 전문가들의 분석이 굉장히 많죠. 근데 11월 9일 날 뉴욕타임스는 이와 같이 임상 3상 1차 결과만 나온 이 화이자의 백신이 마치 당장 출시되는 것 같은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또 있었죠.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은 매우 단점이 냉장 보관, 마이너스 70도씨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미국 대형 병원들도 그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11월 9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거예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네덜란드 땡땡땡 과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스프레이를 코에 뿌린 결과 감염률 0%, 음해, 화이자에서 지금 코로나 임상 3상 1차까지만 나온 결과지만 얘가 예방률 90%를 갖는 거였는데 단점이 마이너스 70도씨로 얘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데 그냥 코에다가 칙 뿌리고 감염률이 0%, 예방률 100%라고 이것이 같은 날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됐죠. 같은 날. 근데 황당한 것이 화이자 거는 임상 3상 중인 거는 맞죠? 얘는 코에 칙 뿌리면 낫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CF에 나올 만한 프레이즈, 코에 칙 뿌리면 나아요. 내일이면 나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프신가요? 코에 칙 뿌리세요. 족제비 일종인 패런 6마리를 대상으로, 족제비 일종인 패런 6마리를 대상으로, 타이틀만 보게 되면 11월 9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내용만 보게 되면 화이자에서도 임상 3상까지 간 예방률 90%의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올 것처럼 보도가 되게 되고, 얘가 또 마이너스 70도씨에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코에 칙 뿌리면 예방률 100%인 코로나19 감염 예방약도 나올 것 같은 뉴스 타이틀을 보게 되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근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다음 뉴스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어저께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은
화이자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이 당장 임상 3상을 마치고 11월 말에라도 당장 상용화해서 출시돼서 지구상의 코로나19가 일시에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신뢰할 만한 상용화될 수 있는 코로나19의 출시가 목전에 와 있다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희망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죠. 2020년 8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2020년 11월에는 2차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가 됐죠. 무슨 내용이냐? 정말이냐?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에서 저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2020년 8월서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냐? 러시아가 자국에서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스푸트니크의 효능이 90% 이상이라고 한다. 자, 여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 미국, 이렇게 만들고 상용화, 임상 3상, 여기에 0과 1로 표기해 보기로 하죠. 상용화된 백신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죠? 있습니다. 미국에는 없죠. 그러면 임상 3상을 마친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마친 백신이 있는가? 얘가 8월서부터 지금 출시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인지를 하지 못하는가? 임상 3상을 패스했어요. 프리패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할까봐 푸틴이 자기 딸에게 직접 맞춰서 자기 딸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을 시켜줬죠. 그러면 임상 3상 러시아 0이 되겠죠. 미국도 지금 아직 임상 3상 중이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2020년 8월서부터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임상 3상을 완전히 마친 백신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목전까지 상용화가 왔다, 또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있었고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2020년 8월서부터 러시아에서 만든 스푸트니크라는 코로나19 세계 최초의 백신이 90% 이상의 효능을 갖는 백신이 판매되고 있는 중이고, 2020년 8월에 금융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세계경제표준 미국의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예요. 여기에 노란색 박스를 나타낸 것과 같이 8월서부터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예방률 90% 이상을 나타나는 백신이 판매되고 있었다면 매우 격한 주식시장의 반응이 나타났어야 되죠. 화이자가 이제 임상을 마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8월서부터 지속해서 공유드린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진행 준비 중이고 9월서부터 냉각기가 시작됐다는 그 분석 내용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고점이 제한되고 저점이 제한되는 이와 같은 방식, 바로 8월서부터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예방률 90%를 갖는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반응은 별로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지를 못했죠. 왜냐? 앞서 구분을 했지만 러시아에서 지금 상용화된 백신은 있는 것은 맞지만 임상 3상 실험 결과를 프리패스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라면, 미국의 화이자는 상용화되는 것도 아니요, 임상 3상을 마친 것도 아닌데 마치 시장의 반응은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반응이었어요. 두 가지 다 0이라는 조건, 임상 3상에서 0, 존재하지 않는다, 0의 조건이 동일하고, 오히려 미국 말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용화되는 백신이 2개가 됐죠. 2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0과 1의 차이인데 시장의 반응은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 여기에 금융시장이 투자 심리가 뉴스 재료에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로 확인해 보게 되면 어저께요, 11월 9일
장 초반에는 급등세로 출발을 하게 됐지만 장 마감 시에는 9월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 상한 수준과 하한 수준이 제한되는 박스권 장세,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오게 됐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상승 추세, 비추세를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닦아놓고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을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완전히 초짜 중에 초짜예요. 상승 추세는 뭐를 갖다고 상승 추세라고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냐면 고점이 높아지는 것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이 상승 추세의 주요한 특징이고, 참고로 하락 추세는 저점이 낮아지는 것보다 고점이 낮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락 추세라고 말하게 됩니다. 현재 2020년 9월서부터 이와 같이 고점이 제한되고 저점이 제한되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박스라고 말하지만 상승 추세도 아닌 하락 추세도 아닌 비추세라고 말해요. 상승 추세로 말하려면 얘가 뚫려야 되고, 여기가 기술적 분석 초급, 중급이면은 얘가 뚫렸다가 눌림을 주고 눌렸을 때의 고점을 다시 넘었을 때 얘가 비추세를 돌파를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반대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얘가 뚫렸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전 하한 수준을 깼을 때 비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게 되면, 요거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기술적 분석과 중급이에요. 중급 과정이에요. 자, 아직도 비추세 구간에 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9월서부터 냉각기의 비추세 특징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S&P 500이 됐던 나스닥은 아예 어저께 오히려 박스권 내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현상을 나타나게 됐고, 다른 나라도 좀 보게 되면 독일은 지난 이제 공개방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정책과 유로 경제권의 정책이 틀려요. 특히 통화정책은 유사하나 재정정책이 틀려요. 그에 따라서 미국과 다르게 8월서부터 냉각기가 준비됐고 9월서부터 시작된 비추세 구간의 하한 수준을 깼다가 지금 하한 수준의 박스권 상한 수준까지 와 있으면 남은 것은 이제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게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해종합주가지수도 9월서부터 시작된 냉각기의 특징인 비추세 구간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죠. 얘도 이제 공개방송에서 지난 공개방송 속에서 아베노믹스, 그리고 고이즈미 내각,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 20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공개방송에서 여러 번 살펴본 바 있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니케이 지수는 9월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시장 냉각기의 특징은 비추세 구간의 상한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왜 얘가 돌파가 됐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게 되면 지난 공개방송에서 여러 번 공유한 바와 같은 똑같은 자료예요. 미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이에요. 2012년도서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추고 엔화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공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진행되게 됐고, 격하게 증가되는 엔화 유동성에 따라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약세 현상을 나타내 왔어요.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도 미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15년도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초약세 구간에 머물고 있죠. 엔화가 이와 같은 미달러 대비 초약세 구간에 머물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먼저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것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고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것은 니케이 지수가 되게 돼요. 공개방송에서 살펴봤었던 동일한 내용 그대로 갑니다. 파란 선 내려가, 빨간 선 내려가,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내려가, 그대로 머물러. 즉, 앞서서 살펴봤었던 2015년도서부터 현재까지 미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초약세 가치 구간에 머물기 때문에 2012년 초와 달리 매우 공격적으로 엔화 유동성 공급을 못하게 되고, 특히 2017년도서부터는 엔화 유동성 공급 속도가 감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봤었던 2020년 9월서부터 형성된 비추세 구간의 니케이 지수가 돌파를 했지만 2015년 내 형성된 이 박스권은 아직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했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5년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이와 같은, 2017년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이와 같은 박스권을 얘가 돌파를 했죠. 뚫었죠. 그렇지만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비추세 구간을 여기가 살짝 올라가게 되면 기술적 분석 초급자는 상승추세 전환 돌파됐다 라고 말하지만 중급자는 얘가 눌렸다가 다시 얘를 넘어설 때 비추세가 상승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돼요. 요 현상이 왜 발생되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지속해서 이제 공개방송에서 살펴봤었던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기간에는 국가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실적이 쉽게 개선세를 나타나게 되죠. 이에 따라서 기업 지분 가치가 쉽게 상승하게 되고 기업 지분 가치를 다른 말로 주식 가격이라고 말하죠. 주식 가격이 쉽게 상승하게 돼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기간에 이와 같은 주식 가격이 대세 상승기 또는 일정 기간의 상승세를 나타나게 돼요. 근데 현재 보게 되면 2017년 내에 파란 선이 내려가는데 얘가 지금 이 비추세 구간을 뚫었다고 이와 같은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인 파란 선은 내려가게 됐는데 객인 손님인 그림자인 가격만 상승을 하게 된다. 이미 금융시장에서 2020년 3월에 경험을 해봤죠. 파란 선 내려가는데 빨간 선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왜 올라가? 3월에 객체인 주식 가격이 가격을 움직이는 실체에 수렴하는 현상을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니케이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체와 객체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체에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무슨 말이냐? 지난 공개 방송에서 수도 없이 살펴봤었던 경제 지표예요. 파란 선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을 나타낸 거예요. 선진국의 공통 통화인 유로화의 증가 속도보다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가속되게 되면 파란색 선이 상승하게 되고, 미달러 공급 속도가 격하게 증가되는 시절 미국의 주가 지수가 쉽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내용 필요 없이 아까처럼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올라갔으니 빨간색 선 올라가. 3월에 파란색 선 내려갔는데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빨간 선 왜 올라가? 3월에 쿵 하고 내려왔죠. 3월 20일 이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3월과 같은 폭락이 나타날 수가 없으면 지속해서 공유드려 왔었고, 인버스 2배수를 3월에 추천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털어내야 된다는 것을 지속해서 공유를 드려왔어요. 자, 보게 되면 파란색 선 올라가, 빨간색 선이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파란색 선이 2020년 8월서부터 3분기서부터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지난 공개방송에서 지속해서 공유해온 바와 같이 주요한 경기지표, 특히 미국의 주요한 경기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3분기서부터 둔화 내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빨간색 선이 올라가?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방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다시 별도로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살펴봐야지 되겠죠.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018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2.7%, 2019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2.0%, 소수점 둘째 절에서 두 번 반올림해서 2.0%가 된 거예요. 2019년이 이와 같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예요. 새로운 정책이 만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2019년 최악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때 가장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었던 것이 2019년 1분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밖으로부터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가져와서 가공을 통해서 다시 해외에 이를 되팔므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 매우 큰 비중의 부가 이제 창출이 되게 되죠.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정책이 만든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2019년 경제 성장률, 그 속에서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었던 2019년 1분기의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하고 동일한 수준이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대한민국 금융시장도 파란색 선, 빨간색 선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율,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율이 파란색, 빨간 선이 코스피예요. 파란색 선 내려가, 빨간색 선 내려가, 파란색 선 내려가, 빨간색 선 내려가. 자, 파란색 선이 올라가니까 빨간색 선이 이렇게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2020년 9월에 1.0%의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율이 2020년 10월에 단 한 달 만에 0.1%로 폭락했어요. 파란색 선 내려가, 빨간색 선, 얘가 지금 비추세 구간,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돼서 9월서부터 고점과 상한과 하한 수준이 제한되는 상승 추세도 아닌 하락 추세도 아닌 비추세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얘를 뚫었다, 왜 올라가?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주요한 경제지표는 아직도 2020년 9월서부터 시작된 비추세 구간에 있는데, 향후에 이 비추세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더라도 가격이 간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다. 파란색 선 내려가면 빨간색 선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니케이 지수가 매우 역사적인 순간 2017년에 형성된 박스권을 오늘 뚫었지만, 얘가 뚫게 된다면 실체와 객체의 괴리 현상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 매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뿐이 없다. 대한민국도 동일한 조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어저께 다우존스 지수가 3.44% 급등, S&P 500 지수가 2.27%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니케이 지수 2015년에 박스권을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연동해서 뚫었죠. 그럼 대한민국도 적어도 2%, 3% 급등이 나와야 돼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종가에 0.17% 상승하고 말았어요. 종가의 코스피 200 지수가 326.40에 위치를 했고, 저희가 월요일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 드린 장 마감 기준, 월요일 이제 장 마감 기준 대한민국 금융시장 옵션 시장 분석 내용을 보게 되면 325에서 327.5 미만 구간에 일정 기간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해드렸고, 11월 10일 오늘 오전 11시 15분 기준으로도 그 포지션이 변화가 되지를 않았죠. 그대로 325에서 327.5 미만 구간에 옵션 시장에서 자금 동원력이 가장 큰 외국인이 늘 사냥하게 되는 개인의 파란 숫자가 산형탈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와 같다. 근데 여기 옵션 시장을 보게 되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는 325에서 327.5 미만의 사냥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 322.5에서 325 미만 구간에 좀 개인의 포지션의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에 따라서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화이자가 어떠한 미국의 화이자가 됐던 뭐 어디가 됐던 이미 시판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존재를 하고, 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제의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가 임상 3상을 마친 것과 같은 예방률 90%라는 것은 제대로 된 보도가 아니었고, 또한 화이자의 단점이 마이너스 영하 70도 보관하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코에 칙 뿌리면 예방률 100%는 족제비한테 뿌린 것이다. 또한 2020년 8월서부터 이미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고 있던 중이고, 다만 임상 3상을 프리패스를 했지만 푸틴이 자기 딸에게, 사랑하는 자기 딸에게 직접 맞춰서 전 세계 대중들에게 그 신뢰성을 입증해 보인 그 코로나19 백신이 시판 중이고, 11월에서부터 두 번째 백신마저도 시판되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것은 상용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임상 3상을 마친 백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됐던 러시아가 됐던 대중의 신뢰는 그렇게 클 수가 없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반응이 달랐다면 그것은 이와 같은 변동성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만 눈으로 보시면 돼요. 파란색 선 내려가, 빨간색 선 내려가, 파란색 선 내려왔는데 빨간색 선 왜 올라와? 내려와야지를 직접 눈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이미 2020년 3월에 이를 경험한 바가 있죠. 여기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 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